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시간 됐으니까. 네, 교수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널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저널은 NEJM의 이제 펄스트 필드 오블레이션에 대한 그 랜더마이즈드 트라이얼이 나와서 이 저널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동안 컨벤셔널 이제 크라이오와 이제 RFCA를 포함해서 그동안에 행해진 이제 컨벤셔널한 AP 프로시저는 이제 주변 장기에 이제 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에소파지알 에이트리오 에소파지알 피스출라나 헤미다이아프라그마틱 파랄라이시스나 이제 풀모나리 베인 스테노시스들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이제 펄스트 필드 어블레이션의 경우는 이 리버서블한 일렉트로포레이션을 만들므로써 주변 장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랜덤 트라이얼로 논 인페리어리티를 입증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멀티센터에서 랜더마이즈드로 이제 환자들에게만 블라인드 된 연구이고 논 인페리어리티로 진행을 하였고 환자 인롤 환자를 보시면 75세 이하의 이제 적어도 이제 한 가지 이상의 부정맥 약제를 쓴 이후에 리프랙토리한 파록시즘 RAP 환자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이제 펄스트 필드 어블레이션 또는 서멀 어블레이션으로 나누었고 여기에는 이제 RFCA랑 크라이오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FCA가 한 50% 정도는 되게 이제 배정을 하였고 그래서 메소드 보시면은 이제 멀티 일렉트로드 펜타스플라인 펄스드 필드 어블레이션 카테터를 이용을 했고 RF 어블레이션의 경우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이제 셀라인 이리게이티드 컨택 폴스 센싱 카테터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라이오도 이제 기존에 사용하는 크라이오 기계를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컨벤셔널한 그 트리트먼트를 할 때는 에소파지알 그 온도 모니터링이나 이제 다이아프람 그 인저리 같은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페이싱 매뉴버 같은 거를 다 허용을 했고 펄스드 필드 어블레이션의 경우에는 이러한 메소드를 조금 지양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하지 않고 진행하도록 이렇게 시술을 했었고 이제 시술 후에 오랄 안티코아귤레이션은 원칙대로 이제 투여를 하였고 블랭킹 피어리어드 동안 3개월 동안 이제 항부정맥제 투약을 허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과 12개월째 이제 72시간 홀터 모니터링을 통해서 아리스미아 디텍션을 확인을 하였고 이제 그 MRI 스캔이나 이제 CT를 통해서 그 풀모나리 베인의 그 단면적을 확인을 하였고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브레인 MR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결국 보고자 하는 것은 그 풀모나리 아이솔레이션에 얼마나 석세스가 되었는가를 프라이머리 에피카시로 확인을 하였고 이제 33개월 블랭킹 피어리어드 이후에 30초 이상의 에이트리얼 타키 아리드미아 또는 항부정맥제를 계속 사용해야 되는 경우 카디오 버전이나 이제 리드 어블레이션이 필요한 경우 등등을 다 모두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피카시 엔드포인트와 더불어서 이제 프라이머리 세이프티 엔드포인트 프로시저랑 관련된 이제 컴플리케이션도 같이 확인을 하였고 세컨더리 세이프티 엔드포인트로 이제 CT를 통해서 풀모나리 베인의 이제 단면적이 얼마나 변했는지 확인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 인페리어리티로 계산을 해 가지고 환자를 모집을 하였고 그래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인로를 하였는데 총 741명 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modified intention to treat population으로 607명을 이제 원투원 랜더마이제이션 하였고 305명이 이제 펄스트 필드, 302명이 컨벤셔널 어블레이션 그룹에 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02명 중에서 167명이 RF, 135명이 크라이오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트리트먼트 요약한 걸 보시면 프로시저 타임은 펄스트 필드가 105분, 컨벤셔널이 123분으로 펄스트 필드가 조금 짧았는데 플루오로 타임은 21분 대 13분으로 펄스트 필드에서 조금 더 길게 나왔고 일렉트리컬 리커넥션의 경우 이제 99.6%, 99.8%로 석세스 레이트를 바로 확인이 되었고 CTI의 경우 이제 펄스트 필드에서 70명, 컨벤셔널에서 이제 86명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PB 이외에 어디셔널 어블레이션의 경우 펄스트 필드에서 5명, 컨벤셔널에서 16명 시행을 하였습니다.
엔드 포인트는 이제 표로 보시면 네, 캐릭터리스틱 보시면 평균 나이는 62세 정도, 남자가 이제 66%, 64%로 비슷했고, 차드바스크 스코어도 1.7점 정도, 현재 스티브 하트 페일리어나 다이아비티스 비율도 비슷했고, 안티아리스믹 클래스 1, 클래스 3 사용 비율도 비슷하였고, 이제 대부분 노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엔드포인트를 보시면 트리트먼트 석세스의 경우 퍼스트 필드에서 73.3%, 컨벤셔널에서 71.3%로 논 인페리어리티를 입증을 하였고 하고 이제 프라이머리 세이프티 엔드포인트의 경우도 이제 퍼스트 필드에서는 이제 어드버스 이벤트가 6명, 컨벤셔널에서 4명 해서 여기서도 이제 논 인페리어리티가 같이 입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카플란마이어 그래프로 봤을 때 이제 트리트먼트 석세스 1년 팔로업에서 이 정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시리우스 한 아웃컴 그 어드버스 아웃컴을 보시면은 퍼스트 필드에서는 사망이 1명 있었고 탐폰 2명, 이제 풀모나리 베인 스테노시스나 에소파지아 피스출라의 경우는 두 군 모두에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디바이스 릴레이티드 어드버스 이벤트는 퍼스트 필드 6명, 컨벤셔널 4명이었고 이제 세컨더리도 세이프티 아웃컴으로 이제 풀모나리 베인의 단면적을 확인을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퍼스트 필드에서는 0.9%, 서머 어블레이션에서는 12%의 체인지가 있었고 역시 여기서 이제 또 크라이오랑 RF 비교해 봤을 때 RF에서 19.5% PV가 더 좁아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션트의 뭐 퀄리티 오브 라이프도 확인을 했는데 비슷했고 그리고 이제 브레인 MR을 찍어서 이제 에이심토마틱한 이스케믹 그 생겼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퍼스트 필드에서 3명, 33명 찍어서 이제 3명 확인을 했고 컨벤셔널에서는 37명 찍었는데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프레닝 너브 인저리의 경우 크라이오를 받았던 환자 중에 2명에서 생겼습니다. 이제 이 어드밴트 트라이얼이 이제 랜덤 트라이얼로 퍼스트 필드 어블레이션이 컨벤셔널한 어블레이션보다 논 인페리어티를 그 파록시즈말 AP 치료에서 입증하기 위해 수행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에피카시 측면에서 이제 그 기존 RF나 크라이오보다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스트 필드에서는 1명 사망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탐폰 생기면서 이제 한 계속 입원해 있다가 열흘째 이제 멀티 organ failure 환자가 사망하기는 했는데 이제 에너지 딜리버리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지는 않았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오퍼레이터들의 경험이 쌓일수록 이런 합병증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 설명을 하고 있었고 이제 양군 모두에서 유의미한 풀모나리 베인 스테노시스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저희 CT를 팔로우업해서 단면적을 비교했을 때 확실히 컨벤셔널 특히 RF 그룹에서 풀모나리 베인의 그 단면적이 더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소파지얼 피스출라나 프레잉 너브 팔시 같은 경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온도 모니터링이랑 그 페이싱 매뉴버를 통해 감시를 하면서 수행을 했었는데 크라이오에서는 프레잉 너브 팔시가 이제 2명 생겼고 펄스트 필드 어블레이션에서는 이런 합병증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이전에 나왔던 옵저베이셔널 스터디들과 다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고 프로시저 타임이 짧은 대신에 플로로스코피 타임은 조금 더 길었고 이전에 논 랜덤 트라이얼에서도 에피카시를 입증을 했었는데 이번 랜덤 트라이얼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시술했던 의사들이 모두 이제 서머 어블레이션에서는 엑스퍼트로 알려진 의사들이고 펄스트 필드의 경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앞으로 이제 경험이 쌓이면은 조금 더 이제 펄스트 필드 어블레이션의 결과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리미테이션 몇 가지 들고 있는데 이제 그 홀터 모니터링으로만 체크를 했기 때문에 에이심토마틱한 리커런스까지 다 확인하지는 못했고
또 이제 원이어 팔로우만 했기 때문에 롱텀 아웃컴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싱글 펄스드 필드 어블레이션 카테터 테크놀로지만 사용했기 때문에 뭐 다른 기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웃컴이 나올지 그것도 이제 리미테이션으로 적어두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기존 어블레이션과 비교해서 논 인페리어리티와 그 세이프티 측면에서도 논 인페리어리티를 입증했다. 이게 논문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이게 그 ESC에서 발표됐었던 거죠? 네, 맞죠? 그 레이트 네, 브레이킹. 그때도 한번 발표했던 것 같아. 그렇죠? 아닌가? 일단은 그 혹시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거는 그때 본 것 같아가지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펄스 필드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 아직은. 그러니까 아주 좋지는 않은 것 같아. 샘플 사이즈 한 번만 볼 수 있어요? 계산한 거. 일단 네. 논인 피리어티고 이거 약간 특이하게 했나 보네. 왜 특이하게 했다 그러는 거야? 이거 뭐 논 인페리어티 마진 이런 것도 안 써 있고 네, 아, 그 마진이 안 써 있어서. 이제 골 우수로 이제 했을 골딜록스 때 디자인. 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뭐 특별한 또 방법인가 보구나. 뭔가 좀 최대한 샘플을 적게 하는 거 네. 350부터 네네네. 이렇게 쭉쭉 늘려가면서 뭐 해가지고 하나 건데요. 21대 되니까 600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더 있어요. 저 아래 세이프티 하이포테시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보험 신청은 하기는 쉬워진 것 같더라고. 우리나라도. 네, 딱 엔지엠 나와가지고 인피리엄 돼가지고. 다음 거 합시다. 네, 제가 발표할 저널은 서큘레이션에 저번 달에 실린 내용이고, 그 증상이 없는 브루가다 ECG를 가진 환자들을 이제 롱텀 팔로우를 해서 아웃컴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라지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를 한 결과입니다. 일단 뭐 브루가다 신드롬은 대부분 무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아웃컴이 서든 데스나 이런 게 얼마 정도 나올지에 대해서 라지 프로스펙티브 스터디가 지금까지 된 적이 많지가 않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최대한 한 6년 정도의 팔로우업을 가진 한 1,000명 넘는 그 코호트를 가지고 분석한 내용이고 일단은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이심토마틱 브루가다 ECG 패턴을 가진 환자들은 어리드믹 이벤트 인시던스가 이 연구에서는 굉장히 낮았는데 특히 이제 드럭 인듀스드 올리 브루가다 ECG, 그러니까 스폰테니어스 브루가다 ECG보다 드럭 인듀스드만으로 생긴 브루가다 ECG에서 더 낮았다. 그리고 그 또 하나의 파인딩은 EPS를 했을 때 포지티브가 나온 환자군에서 어리드믹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이 높았다는 것이 메인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브루가다 신드롬은 지금까지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바는 심토마틱 페이션트를 이제 주로 치료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고 그 치료는 당연히 이제 ICD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브루가다 패턴의 ECG를 가진 환자들의 대부분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에이심토마틱하고 그리고 이런 또 서든 데스를 가진 환자들의 대부분이 이제 그 또 80% 정도가 에이심토마틱 환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에이심토마틱 환자들의 아웃컴을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또
에이심토마틱하다고 해서 다 치료를, 그러니까 ICD를 넣는 것은 역시 ICD에 대해서 컴플리케이션도 많기 때문에 리스크 베네핏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파퓰레이션은 이제 두 개의 큰 이탈리안 레지스트리를 합쳐가지고 했고 2001년부터 2022년까지 환자들을 모았습니다. 루가다 ECG 패턴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건 이제 물론 타입 1 브루가다 ECG만 포함하였습니다. 그 콘센서스에서 말하는 대로 타입 1 ECG가 SD 세그먼트 코버트 타입으로 2mm 이상 올라갔고 그다음에 T 웨이브 인버전이 베트포리코디알리드에서 있을 때를 이제 그 파지티브로 해서 그 환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스트럭처럴 하트 디지즈는 제외하였고 그 외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제네틱 테스트를 하는 것을 레코멘드 하였습니다. 그래서 1669명의 환자가 모였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환자들이 심텀을 봐서 심텀이 있는지 에이심토마틱인지에서 에이심토마틱 환자들을 대상으로 팔로우를 하였습니다. 또 약제에 대한 그런 컴파운드 에펙트를 없애기 위해서 퀴니딘 메디케이션을 하는 환자들은 다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일단 다 에이심토매틱했기 때문에 바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시작하였고 특정한 드럭을 피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익세시브 알코올 인테이크를 피하고 뭐 열나는 거를 최대한 잘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이 환자들 중에서는 스폰타니어스한 브루가다 ECG 패턴을 보이는 환자들도 있었고 드럭을 줬을 때만 그런 패턴을 보이는 환자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두 환자들 모두 레귤러하게 ECG를 팔로우를 했고 특히 드럭 인듀스드 타입의 브루가다 ECG 패턴을 보이는 환자들에서도 매년마다 이제 ECG랑 그 홀터를 팔로우 해가지고 이 드럭 인듀스드가 스폰타니어스하게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확인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폰타니어스 타입 1 ECG를 가진 환자들은 일단은 스폰타니어스 하기 때문에 EPS를 하는 것을 프로포즈했습니다. EPS는 벤트리큘러 엑스트라 스티뮬러를 줬고 에이펙스를 RVOT 두 개의 벤트리큘러 사이트에서 두 개의 다른 이제 페이싱 사이클 랭스로 VT나 VPB 인덕션이 되는지를 확인을 했다고 되어 있고 서스테인 VT 벤트리큘러 아리드미아가 있으면은 파지티브로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지티브 있으면 ICD를 임플란테이션 하는 것을 레코멘드를 했습니다. 뭐 브루가다에 대해서 리스크 스코어링 모델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 환자군에 대해서 각각의 그 리스크 모델을 점수를 구해서 이 점수와 우리의 그 아웃컴이 일치를 하는지를 또 같이 보았습니다. 팔로우는 이제 11일대 심전도와 24시간 홀터 두 개를 같이 써서 팔로우했고 ICD를 가진 사람들은 6개월마다 팔로우를 했고 특히 이제 드럭 인듀스드 ECG인 사람들도 계속 팔로우를 했다.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 표 자체가 이제 전체 결과인데 간단하게 그래프로 보면 드럭 인듀스드 온리 타입 브루가다 환자에 비해서 스폰타니어스 브루가다 환자가 훨씬 이제 아리드믹 이벤트가 많이 생겼다. B가 유의하게 많이 생겼다는 것이 첫 번째 결과이고 두 번째는 EPS를 이 스폰타니어스한 브루가다 심전도를 가진 사람들은 EPS를 리코멘드해서 EPS를 시행했는데 EPS를 시행했을 때 파지티브인 EPS 환자에서 당연히 이제 이벤트가 많이 생겼다는 것이 두 번째 리절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벤트 레이트가 굉장히 낮았는데 이벤트 레이트는 총 1149명 중에서 그 어리드믹 이벤트가 생긴 사람이 17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6명은 스폰테니어스한 그 환자군에서 생겼고 한 명은 드럭 인듀스드 환자군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레이트 자체는 좀 매우 낮았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의 키포인트가 이 결과로 표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벤트가 생긴 사람들을 17명을 다 표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스폰타니어스한 환자군에서 EPS를 했을 때 포지티브 EPS를 한 환자군, 그리고 스폰타니어스 환자군에서 EPS를 시행하지 않은 환자군, 그러니까 환자가 거부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이유에 의해서 EPS를 시행하지 못한 환자군, 그 다음에 스폰타니어스인데 EPS 네거티브인, 그러니까 벤트리큘러 어리드미아가 발생하지 않았던 환자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드럭 인듀스드 환자군으로 오늘 이렇게 네 가지 환자군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쭉 일반적으로 그 이벤트 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역시 어, 볼, 똑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이 리스크 모델이 얼마나 그 이벤트 레이트를 잘 예측하는지 봤을 때 한 대충 ROC 커브를 그렸을 때 한 0.7, 0.7에서 8 정도로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다 비슷하게 뭐 예측을 하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약간 저희 이 연구의 그 코호트에서는 이벤트 레이트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이 리스크 모델들은 전부 다 오버 이스티메이션 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디스커션을 보면, 디스커션에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벤트 레이트가 굉장히 낮았다는 것이 첫 번째 파인딩, 두 번째 파인딩은 스폰타니어스가 드럭 인듀스드 온리 타입보다 훨씬 더 높았다. 세 번째는 EPS 포지티브가 네거티브보다 더 높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아리드믹 이벤트가 이 불가다 ECG가 발견되고 처음 몇 년, 수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벤트가 발생을 하였었다. 이렇게 네 가지의 메인 파인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할 것은 이 코호트 연구에서는 이벤트 레이트가 굉장히 낮았다는 게 특이한데, 특히 이제 핑거 스터디와 비교해서 거의 10배나 낮은 그런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투자들이 먼저 분석한 것은, 이 핑거 스터디는 이 서큘레이션 저널의 연구처럼 드럭 인듀스드 그 브루가다 패턴의 환자를 다 이제 팔로우하지 않았고, 처음 이니셜에 ECG만 찍어서 그걸로 다 인로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벤트 레이트가 더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저널의 연구에서는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이제 이게 그 스폰타니어스한 ECG 패턴으로 바뀌는지를 계속 확인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환자들이 구분이 더 잘 되었기 때문에 이벤트 레이트가 더 낮게 나왔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폰타니어스한 타입 브루가다 ECG에서 이벤트 레이트가 높았는데, 물론 뭐 전체적으로 레이트 자체가 낮았지만 그 환자들의 나이가 평균 나이대가 한 40대 초반이어서 젊은 나이대, 그리고 라이프 익스펙턴시를 고려하였을 때 이게 이제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라서 무시할 만한 수치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서든 데스나 벤트리큘러 이벤트 레이트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따라서 스폰테니어스 브루가다 ECG 패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폰테니어스 ECG 이 연구에서 이제 가장 메인 파인딩으로 이제 제시하는 것은 EPS의 역할입니다. EPS 역할을 해서 EPS 포지티브인 환자에서 훨씬 이벤트 레이트가 높았기 때문에 EPS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EPS가 지금까지의 그 가이드라인에서는 2B 정도로 이제 레코멘데이션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여기에서는 강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스폰테니어스한 ECG를 보이면 EPS를 하고, EPS에서 포지티브가 나오면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ICD를 레코멘데이션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일단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다른 뭐 퓨처 트리트먼트 ICD 이외의 이제 메디케이션에 대해서 그 트리트먼트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퀴니딘 같은 메디케이션을 쓸 수 있지만 퀴니딘 같은 경우는 그 어드버스 이펙트가 너무 많아서 중간에 이제 끊어야 되는 경우도 많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금 약을 쓰려면 희귀약제에 아마 등록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싹 쓰는 것도 어렵고 해서 제한점이 있고 또 그 어블레이션에 대해서도 에피카디얼 어블레이션을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연구된 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CD가 일단은 메인 트리트먼트인데 ICD가 자체가 지금 이 연구에서도 한 23% 정도가 ICD 관련된 그 컴플리케이션이 있었습니다. 주로 인펙션이나 디스러지 같은 게 있었고 또 SICD 했던 환자들 중에서도 다 이너프로프레이트 샷 같은 부작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ICD에 대한 리스크 베네핏을 따져가지고 저는 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의 결론은 그래서 드럭 인듀스드 올리 브로가다 패턴은 조금 팔로업을 해도 되겠지만 스폰테니어스 브로가다는 자세히 봐야 되겠고 EPS를 하면 도움이 잘 되겠다라는 것이 이번 연구의 요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그 드럽 테스트는 뭘로 했다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여기서? 아즈말린이랑 플레카이나이트 두 가지를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라고 프레키아나이드 하고 네. 또 최근에 그런 논문이 나왔나 보던데 그 브루가다 에블레이션 요즘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에블레이션 하는 환자들이 그 롱텀 팔로우 이벤트 뭐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래가지고 이 결과가 너무 좋은 논문이 하나 나와가지고 에블레이션 다 해줘야 되지 않냐 막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 지금 롱큐티도 마찬가지고. 음, 혹시 추가 코멘트 없으세요, 선생님들? 없으신가 보네. 교수님 그럼 어떻게 하세요? 이거 만나면 환자분이 오시면. 나는 저기 뭐냐 스폰타니어스 있어도 그냥 홀터하고 그다음에 저기 뭐냐 환자 히스토리하고 싱코피 없다 그러면은 그냥 팔로우만 하는데요. EP 스터디도 안 하고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으로는 싱코피 없고 그러면 EP 스터디 그러니까 굳이 뭐 더 할 필요 없지 않나요? 현재 가이드라인에 맞추면 네, EP 맞습니다. 스터디가 없어졌을 텐데 우리 그거에 아까 2B라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는 EP 스터디가 들어가 있다가 그 브루가다 그룹이 처음에 브루가다 신드롬 할 때 걔네가 EP 스터디를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EP 스터디에서 인덕션이 되면은 예후가 안 좋으니까 그 ICD를 넣으라고 막 한참 이야기하다가 그 실비아 프라이어리 그룹에서 이제 논문이 한 두세 개 나왔는데 EP 스터디 유용성이 전혀 없다고 해가지고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 EP 스터디가 완전히 이제 의미가 없는 걸로 퇴출이 됐다가 근데 이 논문은 지금 EP 스터디가 롤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네. 그리고 그래서 나는 그냥 외래에서 스폰타니어스하게 브루가다 EKG 있어도 그냥 히스토리 없으면은 그냥 추가 조치는 안 하는데 히스토리가 그 팔로우만 하고 자기는 어떻게 해?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 만난 적이 없구나. 그리고 드럭 테스트는 우리가 안 하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고 그 한 가지 이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내가 그때 온라인 들어가서 하는 사이트 알려줬었잖아. 거기에 요번에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했던 VT 심포지움에서 이제 그 브루가다 신드롬 에피카디알 에블레이션하고 이제 결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환자들 ICD를 빼야 되지 않냐 그런 질문이 올라왔나 보더라고.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논의를 하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ICD 빼기는 아직은 어렵다는 거 하나 하고 아즈말린하고 그 프로파페논하고 이게 그 아즈말린 하면은 EKG가 나타나잖아 브루가다 패턴 EKG가 근데 프로파페논이 좀 약하대. 근데 플래케나이드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 뭐 미국에는 아즈말린이 없나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기네들은 포텐시가 약한 약인데 그 엔드 포인트가 이제 아지말린 주고 네가티브인 환자들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괜찮다고 할 수 있겠냐 뭐 그렇게 코멘트 하더라고. 혹시 없으면은 그냥 우리나라 패턴에서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싱콥 히스토리가 없으면은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걸 아마 더 이상 해줄 게 없을 걸. 예. 그래요. 그럼 끝냅시다. 감사합니다. 자,